챕터 15 두려움 극복하기. 성공 철학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 과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그 시작은 우리 마음의 세 가지 적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며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마음의 적은 우유부단함, 의심, 두려움입니다. 이 세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동안은 결코 육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감정들은 서로 매우 절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느 하나가 자리하는 순간 다른 둘도 어느새 가까이 자리하게 됩니다. 특히 우유부단함은 두려움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유부단함은 의심을 낳고 이 두 감정이 혼합되어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이 탄생되는 과정은 대체로 서서히 진행됩니다. 바로 이 점이 세 가지 마음의 적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 세 적군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싹을 틔우고 이미 자라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공 철학을 실제로 실천해 나가기 전에 본 챕터의 내용을 먼저 숙지하셔야 합니다. 본 챕터를 통해 우리는 6가지 주요 두려움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적이 누구인지, 어떤 습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 챕터를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분석해 보십시오. 6가지 주요 두려움 중 어떤 요소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찾아내십시오. 이 교묘한 적군들에게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이미 잠재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찾기도 어렵지만 제거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 6가지 주요 두려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6가지 주요 두려움 중 일부를 삶에서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두려움 순으로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가난, 비판, 질병, 시련, 노화, 죽음. 이 6가지 두려움은 마치 전 세계에 내려진 저주처럼 주기적으로 순환하며 퍼지고 있습니다. 대공황을 거치면서 우리는 가난의 두려움 사이클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세계전쟁을 거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죽음의 공포 사이클 안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질병의 두려움이라는 사이클을 겪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마음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식적이었던 무의식적이었던 강한 생각은 그 즉시 그에 상응하는 물질로 전환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합니다. 타인이 방출한 생각들이 에테르를 통해 우연히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감을 통해 우리의 재정적, 비즈니스적,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감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심는 생각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특정 사람들에게 행운이 많이 찾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뛰어난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더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운 속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통제를 통해 우리는 타인이 방출한 떠돌아다니는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여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만을 허용하고 그 외 다른 생각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굳게 닫아둘 수도 있습니다. 대자연은 인류에게 단 하나의 절대적인 통제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이 사실을 다음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은 바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두려움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모든 생각들은 그에 상응하는 물질로 전환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이나 가난에 대한 생각은 결코 우리의 용기와 부를 만들어주는 방향은 아닐 것입니다.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후에 미국 국민들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서서히 현실로 드러나며 대공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대자연의 법칙에 따른 결과입니다. 빈곤과 풍요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도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풍요를 원한다면 가난으로 이끄는 그 어떠한 상황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풍요란 재정적, 영적, 정신적,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풍요를 뜻합니다. 부로 향하는 여정의 그 출발점은 바로 갈망입니다. 첫 번째 챕터를 통해 갈망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자세한 실전 지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갈망 챕터의 지침을 실천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단계로 먼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세한 지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떤 형태로 얼마의 부를 원하는지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부의 차선을 타야 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지침만 잘 따르시면 여러분은 부의 차선을 탈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뒷전으로 미루거나 도착하기도 전에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그저 하나의 마음 상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을 파괴시켜 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상상력과 자립심을 파괴시키며 열정과 진취력 또한 꺾어버립니다. 6가지 주요 두려움 중에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파괴적인 감정에 속합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진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원인을 찾은 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분석을 통해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두렵냐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진정한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만이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두려움이라는 한계에 갇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직 용기 있게 자기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 두려움의 존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체크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6가지 두려움을 대표하여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에 대한 무관심. 일반적으로 의욕 부족으로 드러납니다. 가난이 주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며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태함에 빠져 있으며 진취성, 상상력, 열정, 자기 통제력의 부족으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 망설이는 태도. 자신이 해야 할 사고를 타인에게 맡기는 습관으로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세 번째, 회의감. 일반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변명이나 핑계를 대는 태도로 표출됩니다. 또한 자신의 실패에 대해 해명하거나 사과를 합니다. 성공한 이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걱정. 일반적으로 타인의 결점을 찾아내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수입 대비 지나치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용모 관리를 게을리하며 인상을 쓰거나 찡그린 표정을 짓습니다. 과도한 음주 및 신경 과민 증상을 보이거나 침착함, 자의식, 자립심의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신중함. 모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습관이 있으며 성공시킬 방법을 강구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말합니다. 또한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 요소를 피할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행할 적절한 때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으며 그러한 기다림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넛 안에 구멍만 볼 뿐 도넛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비관적이며 심통을 부리고 소화불량, 배설 기능 저하, 자가 중독 증상, 구취 등과 같이 육체적으로도 드러납니다. 여섯 번째, 미루는 습관. 가능한 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며 완고하게 밀고 나가기보다는 타협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것을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보다는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풍요와 부, 만족감과 행복을 강하게 추구해 나가기보다는 훨씬 낮은 가치의 자신의 삶을 흥정해버립니다. 실패에 마주하면 앞만 보며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후퇴로를 끊어내는 것이 아닌 실패에 대비한 또 다른 계획들을 세워둡니다. 자신감, 확고한 목적의식, 자기 통제력, 진취성, 열정, 야망, 절약 및 건전한 사고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풍요를 향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이미 자신의 가난한 삶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를 잃었거나 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닌 가난한 삶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위의 항목들을 체크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십시오.